그러니까 분석 들어갑시다.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시고요. 어제 프리데이로 진행했는데 좀 아쉽게 미국이 승무로 가도 틀리네. 제 분석이 기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원래 좀 남미 쪽이나 저쪽이 제가 항상 리그도 잘 모르고 감성을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제가 저번에도 코파 잘 안 건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런 동기부여 없는 경기 갑자기 풀 라인업 들고 와가지고 주전 부상당한 거 알아? 아라우 부상으로 측면 윙에, 얘도 잘하는 놈이거든요. 부상으로 빠지고, 우가르테도 글쎄 검사 결과 나왔나? 우가르테도 중간 마지막에 부상으로 빠지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동기부 없는 경기도 풀 라인업 쓰고 다 미친 듯이 뛰어댕기고 부상당하고, 뭐 미국 잡고 끝인가? 결승전인 줄 알았어 진짜로. 이씨, 비엘사 이 돌대가리 감독 진짜로 낭만 원툴이야, 낭만 원툴. 우승해야지. 이번에 브라질도 빌빌거리고 아르헨티나도 좀 애매한데, 우루과이 우승 타이밍인데 이거를 풀주전 써가지고 주전들 부상당하고 있네. 자, 어이가 없어 진짜로. 어쨌든 간에 내일은 코파는 좀 패스를 하고, 경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유로랑 물부로 가봅시다. 첫 번째, 오스트리아 대 아니 루마니아 대 네덜란드 16강이죠. 야, 근데 너무 언더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형님들? 진짜로? 이거 진짜 무슨 꼴이 안 나와. 2대0, 1대0, 1대1, 0대0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죄다 오반. 지금까지 다 오로바죠? 아니 오런더죠 16강. 아니 저기 뭐야, 스페인 빼고. 아니 스페인 빼고 오런더잖아. 독일 2대0, 포르투갈 그 뭐야 승부차기였고, 프랑스 1대0, 잉글랜드 1대1 연장이었고, 스위스도 2대0으로 끝났고. 참 꼴이 안 나.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템백 때문에, 그냥 다 템백이야. 강팀 대 약팀 하면은 엔가는 팀 말고는 그냥 다 템백 하다 보니까, 심지어 강대강 프랑스 벨기에도 벨기에 템백하고 있던데. 어? 스위스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거의 템백이었고. 와 지금 무슨 템백 대회야 뭐야 이거. 어쨌든 간에 저기 뭐 루마니아 네덜란드도 양상은 똑같아요. 당연히 루마니아 템백이고 네덜란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할 텐데, 결국 뚫느냐 마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루마니아도 지금 수비 쪽에 출전 정지로 오늘 주전 수비 한 명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 네덜란드가 그래도 제 생각엔 뚫을만 해요. 네덜란드가 전방에 이제 뭐 개인기 좋은 애들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네덜란드 상대로는 오히려 조금 그 중원에서의 밸런스나 이런 게 네덜란드가 아주 좋지는 않아서, 저번에 오스트리아처럼 날카롭게 역습을 좀 조져줘야 되는데, 지금 루마니아 같은 경우 그럴 만한 힘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저기 우크라이나 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다 한들, 그건 뭐 상대가 우크였고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덜란드가 제가 봤을 때 유리하다. 근데 똥배라서 짜증나는 거예요. 이걸 뭐 지금 죄다 해무에다가 뭐 좀 빌빌, 물론 많이 뜬 경기도 뭐 있긴 합니다만,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 이 경기도. 뭔가 시원하게 마인승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가볍게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번은 하... 패스. 오스트리아 대 이제 터키, 튀르키예. 이거는 진짜 오바 떠야 되는 경기 같긴 한데, 나 너무 언더라서 진짜 힘들어. 너무 언더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애초에 그 16강 나오고 소통 시간에 쭉 팀들 적으면서 대충 뭐 승패 막 예측들 많이 했잖아요. 잉글랜드가 좀 뭐 그거 거시기 하고 뭐 여차저차 대체로 제가 예측했던 결대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는 제가 오바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가장 오바스럽다. 왜냐면은 둘 다 템백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라인 상당히 높여가지고 강하게 프레싱 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한 노출, 또 앞에서 가로채고 빠르게 역습 들어가는 부분들 강하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공격적인, 음, 원래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니까. 그래서 오바가 떠야 되는 경기인데, 하도 언더가 많이 나오니까 쫄려서 뭔가 손이 안 가는 그런 느낌도 사실 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글쎄요 좀 시원시원한 경기. 오히려 저런 강팀들 개똥 경기하다가 이런 좀 오스트리아 또 이렇게 존나 애매한데 할 때 이제 시원시원한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장 오바스러운 매치라고 제가 애초에 16강 대진 나오고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오바 찍으면 될 것 같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그대로 느낌 그대로. 아무리 언더가 많이 뜬들 언더가 많이 떴으니까 하나 좀 줘라.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그 부상자는 저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전방에 이제 비머 로테이션급 주전 로테이션급 저기 어디야 볼프 수 있는 놈 그 놈 빠졌고 드르키에는 수비 쪽에 주전 수비 한 명 출전 정지 그리고 이제 저기 차라노글루 인터밀란의 그 핵심 미드필더 있잖아요. 차라노글루가 오늘 못 나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어쨌든 뭐 차라노글루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오바가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승패로 갈 거면은 오스트리아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튀르키에 좀 빠지기도 했고 전체적인 전력에 대한 탄탄함은 오스트리아가 좀 더 낮기는 해요. 근데 이 경기가 다득점 무승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이기면 오바 확률이 좀 높아요. 막 2대1, 3대1. 그래서 오바만 볼게요 저는. 승패로 갈 거면 오스트리아 쪽으로 보는 게 맞긴 하다. 보고 메이저리그 후딱 보고 끝냅시다. 필드골 빵골로 8강도 가는데 알폰육님 오랜만에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프랑스 무슨 근데 빵골로 결승 간 적도 있어. 저기 코파 아메리카에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 빵골로 결승 간 적도 있어요. 프랑스가 빵골로 결승 가는 거 아니야? 8강 상대가 포르투갈이거든요. 아무튼 좀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걔 노잼 유로 씨. 첫 번째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 그나마 뭐 애틀란타 상대로 수입은 좀 면했었고 연속 투런으로 한 이닝에 4점 내면서 잘 지켜가지고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고 피츠버그 어쨌든 미치 켈러 믿을만한 선발입니다. 지난 경기 솔직히 미치 켈러가 그렇게 막 볼이 좋지는 않았어요. 실점도 4실점이나 했었고 뭐 감독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 봐서도 뭐 전체적으로 미치 켈러가 한창 좋았을 때 그런 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닝을 먹어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5.2이닝 불안했던 상황에서도 그 정도 먹어줬으니까. 근데 어쨌든 조금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뭐 오락가락하기는 한데요. 뭐 지금도 막 좀 오락가락하기는 해. 점수 날 땐 나고 안 날 때 막 더럽게 안 나고. 근데 어쨌든 기대치가 아예 없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몇 점은 줄만하다라고 보고요. 또 뒤에 뭐 피츠버그 불펜도 아주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깁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부상 관련해가지고 로테이션 한번 거르고 나왔는데 역시 이제 후루꾸루 잘 던지던 쉐이키 부상 관련으로 살짝 리듬감이 깨지자마자 애틀란타한테 4이닝 동안 4실점 9명의 타자를 출루시키면서 무너졌던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뭐 피츠 승이나 오바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미치 켈러를 믿고 승을 찍던 아니면 켈러 같은 경우도 점수는 좀 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직전 경기 공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양 팀 다 좀 치는 방향으로 오바로 좀 틀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사이즈로 봅니다. 그래서 피츠 승에 8.5 오바 이렇게 보고요.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두 번째 클리블랜드 대 이제 화삭. 카라스코 대 플렉센. 선발 자체는 뭐 이름값만 보고 뭐 방어를 보면 어지러운 선발들입니다. 다만 카라스코가 최근에 좀 반등에 대한 기세가 보이고 있다고 제가 지난 볼티모어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 목 관련 원래 부상 때문에 올 시즌 초반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평소보다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5월 중순에 그 목이었나? 어디 그거 회복하고 2주인가 3주 빠져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몇 경기 하다 보니까 원래 구속을 좀 되찾긴 했어요. 근데 되찾아도 처맞을 땐 처맞는 놈이야. 되찾아도 뭐 가끔씩 호투를 하는 빈도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전에는 호투를 거의 못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구속을 회복한 이후로 토론토전 6이닝 1실점, 볼티모어전 5이닝 2실점으로 뭐 앞선 경기들처럼 뭐 4이닝 막 버티고 막 그냥 무너졌던 내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일도 화삭 상대의 경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호투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3, 4점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뭐 위력적인 놈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플렉센 같은 경우도 기복이 좀 심하긴 해요. 플렉센은 잘 던지는 날은 뭐 어떻게 좀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잘 던지는데 뭐 애초에 구위가 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맞는 날은 그냥 여지없이 좀 쳐맞는 날인데 글쎄 어느 쪽으로 가든 클블이 할 만한 것 같아요. 플렉슨이 맞아주면 뭐 클블 입장에서 더 편할 수 있고 플렉슨이 뭐 적당히 뭐 한 2, 3점으로 좀 막는 그림으로 가도 카라스코 역시도 그 막 5점 넘게 주면서 터질 만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뭐 클블이 뭐 선발 싸움에서 한두 점 정도 열세 포지션에 취한다 하더라도 불펜 가서 역전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거는 클블 승에 뭐 마인 승까지 보겠습니다. 카라스코인데 마인은 조금 뭐 좀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카라스코 나왔을 때 마인 찍는 게 아니긴 한데 원래 그래도 저는 상대가 화삭이기 때문에 마인까지 볼만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와싱턴 대 이제 뉴욕 매치 오늘 막 에러도 나고 막 하면서 어떻게 연장 가가지고 또 오바를 내줬는데 3대3에서 매치가 원래 잡고 끝내는 건데 병신 이상한 그 뭐야 타구 판단 미스 해가지고 장타가 돼버려가지고 뭐 연장까지 결국 가가지고 연장에서 뭐 시원하게 서로 그냥 후려치면서 그냥 개오바가 났는데 내일 일단 선발은 허츠 대 머나야 양팀 다 뭐 좌완 선발이에요. 기본적으로 허츠 같은 경우 최근에 사실 두 경기 동안 4회 강판 당했죠. 피홈런 4개였고 두 경기에. 그러니까 피칭 스타일이 좀 너무 구식이에요. 애초에 뭐 구위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패스트볼을 너무 많이 던지고 60% 정도 던지는데 90마일 초반대 치고는 막 제구도 나쁘지 않고 막 나쁘지는 않은데 공 자체가 막 애초에 막 이름값도 막 그렇게 있는 놈도 아니잖아. 뭐 그 정도의 위력도 없고 변화구도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다. 매치 입장에서 칠만한 놈이고 다만 뭐 홈에서 3점대 3점 후반대 원정에서 이제 9점대 방어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저 기록이 애초에 지난번에 마이애미한테 한번 6이닝 1피안타 13K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방어율 후려친 거지. 그 외의 경기들은 죄다 막 4이닝 던지고 막 2점 4점씩 주고 이닝도 많이 못 먹었습니다. 최근에 매치 빠따를 생각하면은 내일도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머나이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들어서면서 애초에 좀 기복도 좀 줄고 피칭 스타일도 좀 다르게 가져가면서 홈 원정에서 갭도 줄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좋아진 모습은 있는데 뭐 저는 6월 초에 크게 한번 흔들리긴 했었어요. 필라전이나 뭐 애리조나전 저기 런던에서도 그렇고 5실점 6실점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바로 좀 다잡는 모습은 있으니까 확실히 옛날보단 나아요. 머나이가 지금 상태가 옛날 같았으면은 저 두 경기에서 무너진 흐름 이어서 여지없이 계속 좀 많이 불안한 피칭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뭐 최근 경기 3경기 동안 그래도 15이닝 4실점 총 해가지고 피안타도 많이 없었고 그나마 볼질을 좀 해가지고 원래 볼질이 있잖아요 이 새끼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글쎄요 워싱턴 상대로 일단 이닝을 길게 못 먹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해요. 왜냐면 오늘도 매치가 쓸데없이 저 연장까지 가가지고 불펜도 많이 썼고 저기 누구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마무리 뭐 게럿이었나? 게럿이나 뭐 셋업 디크먼 같은 애들도 최근에 불펜 소모가 좀 많았거든요. 머나야가 좀 잘 막아준다 쳐도 뭐 실점을 안 줄 만한 사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 3점, 2점까지 뭐 준다고 봤을 때 불펜에서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오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9.5라서 조금 뭐 하긴 한데 왜 9.5를 줬지? 너무 높긴 해. 8.5 줘도 될 것 같은 경기인데 9.5 줘가지고. 근데 그래도 저는 오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매체가 오늘 불펜이 장담할 수 없는 타이밍이긴 하다. 저 누구야? 디아즈도 뭐 계속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펜 때문에 오바가 좀 낫다 이렇게 보고요. 양키스 대 이제 신시내티.
양키스 경기는 제가 뭐 최근에 거의 가지를 않고 있는데 일단 루이스 힐이 최근에 완전 좀 박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번에 다저스랑 보스턴전에 힘을 너무 많이 뺀 탓인지 볼티모어랑 매트전에 연속으로 야 방어율이 3점대까지 올랐어. 볼티전에 1.1이닝 7실점, 매트전에 4.1이닝 5실점. 오늘은 한 그럼 5이닝 3실점 정도 하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볼질도 최근에 원래 있는 놈이지만서도 피안타까지도 최근에 좀 안타도 좀 많이 맞으면서 점수 좀 많이 주고 있는 흐름이라 내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좀 살아날지 모르겠어 루이스1이. 그거는 뭐 제구가 안 돼가지고 다른 걸 떠나서 제구가 안 돼요. 제구가 지금 제구라는 게 보통 막 순식간에 잡히기도 하고 막 왼중을 걸리기도 하잖아. 그래서 힐 같은 경우도 장담할 수 없는 타이밍에다 애시크래프트가 지난번에 저기 피치전에 복귀전을 좀 가졌죠. 그동안 이제 뭐 구위라든가 제구 관련 문제들 또 무브먼트도 좀 이상했고 그래서 마이너에서 한 3주 정도 던졌나? 던지고 이제 다시 메이저 피치전에 복귀를 해서 던졌는데 5.1이닝 6실점 2피 홈런. 그나마 이제 볼질은 좀 덜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냥 장타 맞아 나가면서 그냥 뒤져버렸습니다. 오늘 또 양키스 스타디움 아닙니까? 기대치가 글쎄요.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오늘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약간 양키스 승에 오바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도 힐이 반등한 다음에 힐의 반등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빠따가 어쨌든 양키스가 더 좋잖아요. 선발은 둘 다 불안해요. 그래서 오바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고 힐이 여지없이 쳐맞으면은 뭐 오바 개 푸근한 거고 힐이 좀만 잘 던져주면 양키스이 푸근할 거고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휴스턴. 베리오스 대 이제 스파게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베리오스 같은 경우 뭐 잘 던지긴 해요. 특히나 홈에서 더 강점이 있고 홈에서 2점대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피홈런이 좀 많기는 해요. 매 경기 쳐맞잖아 홈런은. 물론 그게 막 뭐 3런 마루런 쳐맞지는 않아도 한 점 두 점은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꾸준하게 실점이 따라오는 부분이라 최근에 휴스턴 빠따 감안했을 때 뭐 이닝은 좀 길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점수는 제가 볼 때 당연히 준다고 좀 보고요. 2, 3점에 대한 2, 3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문제는 이게 아리게티 상대로 토론토가 그래 베리오스가 한 2점, 3점까지는 뭐 줄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아리게티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이게 옛날 아리게티면은 그래도 베리오스가 그 정도 막아준다고 쳤을 때 토론토가 유리한 사이즈인데 문제는 아리게티가 지난 콜로라도 전에 상대가 콜로라도긴 했습니다. 7이닝 무실점에 피칭을 했어요. 7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스파게티답지 않은 전혀 그런 모습이었고 완전 꾸덕한 모습의 좀 피칭을 좀 보여줬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원래 아리게티의 모습대로 던져가지고 7이닝 무실점을 했으면은 그냥 콜로라도가 비용신이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 구속이 올 시즌 중 가장 빨랐어요. 공의 무브먼트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통틀어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모습이긴 했어요. 직전 경기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지금 어쨌든 뭐 터지지만 않으면 휴스턴이 따라갈 만하거든요. 결국 불펜 싸움 가면은 토론토 불펜 불안하기 때문에 따라갈 만하고 특히나 요즘 토론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빠따감이 제일 좋았던 카이너 팔레파나 불개주가 오늘 경기 동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헌터 브라운도 그냥 스근하게 호투를 했던 부분인데 내일도 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은 토론토 입장에서 빠따에 대한 타격이 커요. 그게 더 아리게티가 뭔가 호투할 것 같은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가뜩이나 자기도 몸 상태가 직전 경기 제일 좋았는데 토론토 지금 빠따감 좋은 놈 둘 중에 한 명 빠질 수도 있고 둘 다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저는 선발은 당연히 토론토인데 글쎄요 휴스턴이 이길 것 같아. 휴스턴 승에 프랜승 8.5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애틀란타 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거 뭐 애틀승으로 봅니다 형님들. 레이날드 로페즈 대 버드송 선발에서 기본적으로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고요. 근데 샘프가 좀 짜증나는 게 요즘 선발진 막 박살나가지고 뭐 이상한 선발도 많이 올라오잖아. 지난 다저스전에도 그 누구더라? 불펜으로 좀 썼던 놈? 뭐 이상한 뜬금없는 호투드로 가끔씩 갈겨요. 이게 자주 보지 못한 놈들은 그게 매서워. 우리도 자주 못했지만 상대 팀도 자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좀 아다리 안 맞고 이러면은 개뽀로 호투가 가능해요. 물론 버드슨 저 새끼 컵스한테도 개 털렸어요 지난번에. 4.2이닝 컵스 상대로 6피안타 피홈런도 하나 있었고 볼넷도 3개 했어. 3개나 주고 3실점. 이닝도 못 먹고 지금 털려 버렸던 놈이라 레이나드 로페즈가 지금 뭐 페이스를 감안했을 때 샘프한테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매트리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인데 샘프 경기는 저게 좀 뭔가 찝찝해. 귀신 같은 저 새끼도 호투할까봐. 그리고 빠따도 가끔씩 이상하게 터지기도 하고 그게 좀 쫄리긴 합니다만 결대로 나면 애틀란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애틀란타 승에 마인슨까지 보겠습니다. 마인슨까지. 그리고 7번째인가? 텍사스 대 이제 샌디에고. 이발디 대 딜런 시즌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이 경기가. 쉬운 경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 선발 매치부터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발디가 최근에 솔직히 별로 안 좋긴 하거든요. 최근에 공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발디 경기 최근에 다 봤는데 한 번도 뭔가 제대로 던진 적이 없어요. 뭐 저번에 캔자전 같은 경우도 저 때 이제 뭐야 우리 텍사스로 가서 먹었던 날인 것 같은데 그죠? 홈에서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일단은 제구가 잘 안 돼요 이발디가. 제구가 잘 안 돼. 볼질을 너무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몰린 카운트에서 자꾸 승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라이크 던지잖아? 그럼 던질 걸 상대가 알아. 첩보래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안 피홈런이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습니다. 이발디인데. 맞아도 장타 맞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점수도 지금 많이 주고 있고 오락가락해요 진짜 최근에. 뭐 직접 미러키전도 7이닝 5실점 피안타 9개였고 캔자스 한창 못 칠 때도 캔자스한테 6이닝 2실점. 저때 캔자스 맨날 빵점 아니면 1점만 낼 텐데 마이미 상대로도 점수 못 낼 텐데 홈에서 이발디가 저 정도로 맞았다? 불안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최근에 빠따가 상당히 매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략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발디가 홈과 원정에서의 갭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홈에서 2점대 당연히 뭐 원래 잘 던지는 놈이니까 원정에서 5점대. 최근에 쳐맞은 것도 대체로 원정이긴 해요. 홈에서는 점수는 주긴 했어도 뭐 이닝도 어느 정도 먹기도 했고 뭐 나름 원정보단 더 안정적이긴 했단 말이죠.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아예 솔직히 좋은 모습은 사실 별로 없죠. 직전 경기 워싱턴전에 대신 7이닝 1피안타 9K 무실점 피칭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시즈가 공은 좋은데 뭐랄까 사실 지금 메이저리가 좀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투 한 번 한 번이 점수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시즌은 그런 꾸준함이 없어서 맨날 좀 잘 던지다가도 갑자기 순간 이상해져가지고 순간 갑자기 실투 들어가거나 그래가지고 맨날 홈런 쳐맞거나 이래서 점수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워싱턴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깔끔했다라는 부분 이전에 보여줬던 시즈의 그런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오늘 경기 개호투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뭐 텍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부상자들도 뭐 있고 해가지고 빠따도 좀 오락가락 하기는 해요. 그 어린 놈의 새끼 그 새끼가 저 볼티전에 존나 많이 치긴 했는데 내일은 또 장담할 수가 없는 사이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샌디가 좀 더 낫지 않나. 최근에 기세도 그렇고 빠따에 대한 믿음도 양 선발에 대한 부분들도 시즌은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면 이발디는 아직까지 조금 헤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역배까지는 좀 빡센 것 같긴 한데 프렌 정도 보겠습니다. 개똥배긴 한데 뭐 굳이 보면 뭐 그래도 역배까지도 보고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 대 템파베이.
이제 뭐 브래디 싱어 대 리텔. 선발은 켄자가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싱어도 5월까지는 꾸준하다가 사실 6월 들어서면서 뭐 양키스, 다저스, 클블 이런 팀들 만나면서 흔들리긴 했었는데 최근 두 경기는 마이애미, 텍사스 만나서 세탁을 하긴 했습니다. 직전 마이애미전에 7.1이닝 1실점. 그 전에 뭐 텍사스전 5이닝 1실점. 운도 좋아. 불안한 타이밍에 쓰레기 빠따들 만나가지고 호투를 했죠. 뭐 어쨌든 반등하긴 했는데 상대가 좀 약했었던 부분도 있고 템파베이가 우한 상대로 기본적으로 강점은 없어요. 좌완 상대로만 잘 치긴 합니다만 올 시즌에 한 번 보긴 했었습니다. 그때 뭐 5이닝 1피홈런 2실점 1자책으로 싱어 입장에서 뭐 나쁘진 않았었습니다만 오늘도 적당히는 던져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많이 쳐맞으면 3, 4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그게 평타고 그거보다 더 맞을 가능성도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리텔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올 시즌 피안타율도 높아가지고 점수는 줄 거 주지만 이닝은 어느 정도 생각보다 좀 먹어주는 그런 느낌의 선수인데 지금 8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뭐 점수 같은 경우 맨날 2점 이상씩은 주고 뭐 피안타도 꾸준히 N간치 허용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이제 볼질이 없고 타자와 비교적 승부가 좀 빨리빨리 내는 스타일이라 뭐 이닝 먹어줄 때는 또 6이닝 뭐 이렇게 먹어줄 때도 좀 있긴 한데 직전 경기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1.6마일로 시즌 평균보다 1마일 정도가 낮게 나왔어요. 가뜩이나 뭐 타자와 좀 승부 보는 타입이나 뭐 피안타도 좀 많고 뭐 피홈런도 지금 매 경기 쳐맞는데 구속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우려점일 수 있어요. 내일 경기 기본적으로 호투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고요. 몇 점을 주느냐 싸움이야. 3점 정도를 주고 어떻게든 막느냐 아니면 5점 이상 주고 터지느냐 그 정도 사이즈로 봐서 요거는 켄자가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 리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승패로 갈 거면 캔자스가 유리하고 언오버로 갈 거면 오버로 찍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콜로라도 대 미러키 이것도 뭐 볼 거 없죠. 펠트너 대 카이클이야. 뭐 오바 말고 뭘 갑니까 여기서 그죠? 11.5오바. 그나마 뭐 카이클이 저기 싱커볼로라 코스에서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저희는 근데 애초에 구위가 없잖아. 80마일 후반대 싱커가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맞으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펠트너 같은 경우도 홈에서 훨씬 더 못 던지고 홈에서 7점대인가? 홈에서 7점대로 원정에서 5점대. 그냥 개쓰레기예요 둘 다. 둘 다 쳐맞을 만하다. 이게 불펜에서 굳지만 않으면 되는데 콜로라도도 지금 뭐 지금이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불펜이 불안하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최근 소모가 좀 많았던 탓인지 제가 지난 컵스전에 그랬잖아. 미러키 불펜 소모가 많다고. 여지없이 오늘 불펜 털려서 졌잖아요. 좀 그런 타이밍이기도 해가지고 뭐 불펜에서 굳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 정도 봅시다. 마지막 뭐 다저스 경기도 오바 봅니다. 오바. 뭐 바비 밀러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넬슨도 뭐 기대치 없는 놈이다 보니까 저것도 오바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